지금 서울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벌레, 사실 한국에서 오래 못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인천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을 점령한 러브버그, 겉보기엔 무적처럼 보이지만 자연의 룰은 다릅니다. 이미 한국 환경에서는 자연 퇴치 시나리오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왜 한국에서는 러브버그가 결국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이게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닌 이유를 이야기해봅니다. 요즘 출근길이나 산책하다가 얼굴로 돌진하는 벌레 때문에 진짜 멘탈 나간 분들 많잖아요. 인천 송도, 김포, 서울 서북부 쪽은 러브버그 때문에 세차를 포기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러브버그 유전자 분석 결과 중국 산동 반도에 서식하던 종이 선박에 붙어서 들어온 외래종이라는 게 이미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번식력이랑 생존력인데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러브버그는 국내 초파리보다 살충제 저항성 유전자를 훨씬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방역해도 잘 안 죽고 오히려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들죠. 이거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는 거 아니냐? 매년 여름마다 지옥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한국은 외래종에게 진짜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은 습하고 덥고 겨울은 그냥 생존 테스트 수준이거든요. 일본 야후 재팬 댓글에서도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외래종에게 너무 가혹한 환경이다. 좋아요 2만 개 넘게 받은 댓글이었는데 실제로 생태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러브버그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제는 극단적인 변동성입니다.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동고. 특히 겨울이 치명적인데 러브버그는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월동 자체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도심의 열섬 효과로 일부 살아남을 가능성은 있지만 개체수를 유지할 만큼은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반전 포인트는 토종 포식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한국에는 러브버그를 먹을 생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한국 토종 생물들은 외래종을 바로 먹이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몇 번 먹어보고 탈 없으면 그때부터 메뉴로 등록합니다. 이 패턴 이미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황소개구리입니다. 처음 들어왔을 땐 크고 징그럽다고 난리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작 느리다는 이유 하나로 토종 가물치와 메기에게 그냥 뷔페가 됐습니다. 여기에 백로, 족제비까지 합류해서 땅과 물 가리지 않고 처리해줍니다. 뉴트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농작물 파괴범으로 뉴스 도배됐던 그 뉴트리아, 지금은 토종살개 주요 먹이 중 하나라는 게 연구로 확인됐습니다. 물속성 고양이라는 별명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연중 포식이 이루어지면서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꽃매미도 기억하시죠? 한때 나무가 전부 하얗게 덮일 정도였는데 지금은 확 줄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꽃매미 벼룩준벌이라는 토종 기생벌이 꽃매미 알을 초토화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씨를 말려버리는 담당 일진이 등장한 겁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러브버그도 예외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일부 조류와 거미류가 러브버그를 포식하는 장면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량이지만 이게 의미 있는 신호라는 겁니다. 생태계가 학습을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일본 쪽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이었다면 이미 정착했을 것이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좋아요 1만 개 넘긴 댓글 중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한국은 생태계 회전 속도가 빠르다. 먹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금방 사라진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랑도 맞아떨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도시 구조입니다. 한국 도시는 밀도가 높고 관리 강도가 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수 처리, 녹지 관리, 방역 주기가 촘촘합니다. 이건 외래종 입장에서는 숨을 곳이 적다는 뜻입니다. 농촌이나 자연림에 비해 도시는 장기 서식이 훨씬 어렵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불편이 계속될 겁니다. 최소 3개월에서 반년 정도는 개체수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장마철과 겹치면 체감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폭발적 증식이 매년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쪽으로 전문가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체감하기에 러브버그, 작년보다 확실히 늘어난 것 같나요? 아니면 특정 지역만 심해진 것 같나요? 댓글로 지역이랑 체감 정도 적어주시면 데이터처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종이 아닙니다. 물지 않고 독도 없고 질병 매개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인 대규모 방제 명분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방제를 안 하면 자연 선택이 더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인간이 과도하게 개입했을 때 오히려 외래종이 적응해버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일정 수준 방치했을 때 토종 생태계가 해결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러브버그 상황이 딱 그 갈림길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러브버그는 강합니다. 살충제에도 버티고 번식력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강합니다. 극단적인 기후, 빠르게 적응하는 토종 포식자, 높은 도시 관리 밀도. 이 조합은 외래종에게 최악의 환경입니다.
물론 불편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포가 과장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한국 생태계는 수차례 외래종을 상대로 승리해왔습니다. 러브버그도 그 목록에 추가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러브버그 진짜 정착할 것 같나요? 아니면 몇 년 지나면 뉴스에서 사라질 이슈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런 이슈 알고 보면 훨씬 재밌고 의미 있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이런 분석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이슈도 바로 가져오겠습니다.